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체와 물에 대한 강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인체는 요즘 그 날씨가 덥잖아요. 더울 때 물이 부족하면은, 우리 그 무슨 대사 활동이라든가 뇌 기능이 엄청나게 망가져요. 생리적인 작용에 의한 그 인체 시계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제프리 홀맨 교수와 마이클 로스벳이 브랜다이스 교수, 마이클 영 록펠러대 교수가 2017년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받았잖아요. 이분들은 24시간 인체에서 리듬 조절하는 유전자를 규명했어요. 특히 제프리 홀 교수와 마이클 로스벳 교수는 제 피드백 고리에 의해 단백질이 지속되면서 주기적인 리듬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뭐로? 대사, 순환 작용을.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에서 발표했고 1994년도 PER 유전자가 TIM 유전자가 결합해서 이 유전자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발표를 해서 이 교수도 노벨상 의학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인체식의 작동 원리를 이 세 분이 이제 하면서 단백질 주기가 밤에 어떻게 단백질이 작동하고 물이 어떻게 작동하고 낮과 밤에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밝혀냈는데, 만약에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세포 핵으로 들어가서 주기 조절하는 거를 이제 못하는 거를 발견했고, 생체 리듬, 물이 없으면은 그거를 활동하지 못하게 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할 수 있는 거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생체 리듬이란 거는 영양과 물이 조화로 이루어져서 뇌를 깨끗이 하고 뇌 유전자, 그러니까 백혈구를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획기적인 발견으로 이 학계에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졌는데요. 태양의 주기에 따른 색채 시계와 몸이 변화해서 우리 체온은 보통 3시에서 6시에 가장 낮아질 때 그 새벽에 그때 기상을 해서 문제를 잘못하면 일으킬 수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되고, 6시쯤에는 기상 준비하면서 스트레스에 의한 그 대항하는 코르티졸 호르몬 분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좀 조심해야 되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혈압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불안해지고 심혈관 질환, 약화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각성도가 최고조에 이르고 그 뭔가를 결정했을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라는 거죠. 정오부터 6시까지는 신체, 정신활동의 코디네이션 능력, 최적화, 햇볕 쬐는 반응 속도에 반응하면서 수면 호르몬을 낮에 만든다는 거죠. 오후 6시쯤에는 체온이 가장 높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들 경험해 봤어요. 저녁 때 들어가면은 낮에보다 지금이 더 덥다 이런 걸 느낄 때가 6시쯤이에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혈압이 최고조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혈압이 올라가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때 편안하게 쉬어줘야 된다.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는 수면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수면을 유도해주고 체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서 굉장히 잠을 들게 하는 거죠. 0시부터 3시까지는 수면 유지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조에 있고 깊은 잠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신체, 태양 주기에 따른 생체 시기와 몸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들은 항상 낮과 밤이 항상 다르게 내 몸 안에서는 활동을 한다. 낮에 만들어서 밤에 사용을 하게 하는데, 그때 만약에 물이 없다면 그런 일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낮에 물을 잘 드셔서 저축을 시켜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저녁에 잠을 재우고서 11시부터 골수와 쓸개, NK세포,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는 간세포 재생, 3시부터 5시까지는 폐를 정화시키고 5시부터 7시까지는 위장과 장 청소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바로 우리 몸에 낮에 마신 물을 3번, 4번, 5번까지 그 요추에다가 물을 모아 두었다가 저녁에 그 물을 사용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이 물이 없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척수에서 모아놨던 물이 뇌로 가서 뇌를 청소를 시키고 다시 내려서 다시 골수를 만들고 우리 몸에서 내일 사용할 거를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척수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뇌를 보호하기 때문에 뇌세포가 망가져서 뇌세포가 쭈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뇌실에서 물이 없다면 뇌 기능이 약화돼서 결국은 치매나 중풍 같은 게 오는 거죠. 뇌척수액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데 그 뇌척수액이 약 알칼리물이라는 거죠. 척수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 물이 만약에 산성물이라면 일을 못하는 거죠. 하더라도 조금만요. 그러니까 약알칼리물을 하루에 1.5리터, 2리터 이렇게 마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척수액이 모든 뇌를 청소한다. 청소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이 부족했을 때 허리병은 바로 오잖아요. 허리 3번, 4번, 5번 요추에다가 약알칼리물을 저장했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척추가 바로 붙어버리죠. 논에 물이 없는 것처럼 붙어서 결국은 어때요?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병은 물로 고치는 게 50%다, 50% 이상이다 하는 거죠. 물론 외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물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물을 먹을 때 직수로 된 약알칼리물을 아니면 땅에서 나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산성물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시중에 정수기들이 보통 산성물이 약 70% 이상이죠. 맨 먼저 그 물이 공장용인데 한국에 들어서 맨 먼저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리고 또 전기 분해를 시켜가지고 미네랄이 있는 걸 새카맣게 만들어서 그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매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물을 불신하게 되면서 역삼투압 정수기를 많이 먹으니까 결국은 엄청나게 갑상선 암이 많아지고 심혈관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많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걸 방송에서 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역삼투압은 물을 많이 버리면서 엄청나게 그 미네랄은 완전히 제로로 시켜서 정수시켜 먹기 때문에 국내 정수기 그 역삼투압 정수기가 깐깐한 물이지 말 그대로 영양소가 없는 물이라는 거죠. 역삼투압 정수기는 물속에 미네랄이 없으면 혈액 내에 청소를 할 수 없고 신장에서 산성물이기 때문에 밖으로 보내기를 계속하므로 세포가 탈수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랬어요. 또한 물통에 물을 받아놓으면 염소가 없기 때문에 벌레가 번식을 하여 그 엄청난 새끼들을 치니까 벌레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받아놓은 물들이. 그래서 받아놓은 물통 쓰지 말고 얼음물 정수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얼음물 속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균이 득실거린다 정수기에 실태 고발하는 방송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들은 관심이 없었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고 회사들이 전부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약알칼리물을 먹어야 된다. 약알칼리물은 pH 7.4를 말하죠. 7.4에서 8 정도. 그러면은 이런 물들이 바로 땅속에서 나온 물이나 이스프링 정수기에서 나온 스스로 고른 정수기들이 바로 그렇죠. 전기 분해를 한 것들은 전기 분해로 갑작스럽게 전기 분해를 시키지만 결국 나중에 몸속에 들어가면 자기 본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약알칼리로 완벽하게 스스로 고른 정수기 물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정수기들 보면요, 산성도 비교를 해보면은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는 pH 5.5, 산성 B는 5.6,
수돗물이 5.8에서 8.5. 그런데 중성은 7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중성에서 조금 올라가서 7.4에서 8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성 비보다 산성인 역삼투압 물을 정말 먹지 말아야 된다. 역삼투압 물은 어때요? 순수한 물이 들어와서 모두 걸러버리고 산성수 미네랄은 없고 정수만 해서 먹는다 했잖아요. 중공사막식은 어때요? 중공사막식은 말 그대로 전쟁 때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실크에다가 물을 걸러서 이제 일회용이죠. 근데 우리가 산업용으로 그냥 시중에서 파는 게 바로 중공사막식이에요. 근데 중공사막식도 힐타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갈아도 괜찮은데 이걸 몇 개월씩 쓰면은 막혀가지고 그냥 생 물을 그냥 그대로 먹는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또 저수조에 탱크에 그 균이 많죠. 그래서요, 중공사막식은 필터도 비싸지만 그게 걸러지는 게 뭐 한 달도 가지 않으니까 그게 제대로 된 정수가 안 된다는 거죠. 또 이온수기는 어때요? 이온수기는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절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물을 알칼리, 산성, 알칼리, 산성, 전기 분해식으로 그림을 보면은 수소 기체와 수산화물, 이온, OH를 생성시키는데 전기를 양극, 음과 양극을 결합시키면은 걔들이 우리가 돌리면요. 이게 바로 알칼리가 됐다, 산성이 됐다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몸에 들어가면 원래 물로 변해버린다. 그러면 신장에서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신장도 문제가 된다. 또 생수는 어때요? 생수는 플라스틱이 너무 많잖아요. 플라스틱. 감사원 2015년 문제 제기하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물병에 페스페놀, A는 내분비 교란을 시키고 플라스틱은 너무너무 많다는 게 요즘 나오고 있고 물 한 컵을 마실 때 플라스틱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몇십 개가 들어있다. 그 플라스틱이 세포를 찢어버린다. 그리고 한국은 물 검사를 14가지 하잖아요. 근데 미국 수질 검사는 164가지래요. 우리나라 생수 현황은 40%가 식수 부적합으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도 누구든지 광고만 보고 먹게 되는 거예요. 운송 과정에서 또 유통기한에서 문제가 있고 20개 회사 상표만 같은 물을 가지고 상표만 다르게 먹는 게 물이죠. 우리나라 지금 생수예요. 1년 동안 생수를 마시면 약 12만 개의 초미세먼지와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도시에 페트병 안 마시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페트병을 많이 마시면 문제가 많아지고 DNA 수치를 떨어뜨리고 기억력 저하, 뇌의 인지 기능 능력을 떨어뜨린다 했어요. 기형아 출산율을 높이고 기능 저하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프링 정수기 야알칼리 물을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물을 잘 걸른 거는 물론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세균을 없애고 바이러스를 99.9% 비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NSF 인증을 그대로 받아서 100% 받은 거죠. 그리고 미국 수질협회 인증을 100% 받고요. 세계 판매 1위. 그리고 1리터의 물값이 85원 44전이에요. 그리고 전기는 정수할 때만 자동으로 켜지고 나머지 때는 아무리 불 켜놔도 자가 발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0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는 1년에 500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수기 내부를 보면요. 이 다른 정수기들은 힐타만 들어있잖아요. 힐타만 여러 개 조금씩 하는 게 흔들면 흔들어지고. 근데 이거는 압축시켜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UV 램프가 들어있고 자기식 방식의 전기 자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이스프링 정수기는 NSF 인증은 뭐 야갈칼리 7.4 물이고 신미적 42, 53 안정적 55 미생물학제 401 신종약물 독소 물질 비스페놀 A 제거 477 녹조 독소 제거하며 UV 램프는 현존하는 세균을 99.9% 제거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걸러진 물. 이런 물로 아메이 정수기 물과 웅진 정수기 또 끓인 물로 고구마를 키워보면은 아메이 정수기 물은 고구마 숯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일반 정수기 물은
고구마 수준이 조금 나다 말고요. 끓인 물은 아예 나지도 않습니다. 이파리가 나질 않아요. 그럼 사람도 인간도 유전자가 식물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좋은 정수기 물을 먹었을 때 건강해진다는 거죠. 콩나물을 키웠을 때도 콩나물이 아메 정수기 물로 이렇게 키우는 콩나물은 잘 자라고 그렇지 않은 역삼투압으로 키운 정수기는 콩나물이 잘 자라지 않고 잘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질 검사도 164가지를 이스프링 검사는 받았고 역삼투압은 3가지를 통과했어요. 심미적 이런 거 역삼투압식은 전혀 없어요. 근데 아메는 모든 게 다 통과됐다. 미네랄이 50여 가지가 풍부하다. 역삼투압은 없다. 그리고 전기요금 조금 든다. 야자 수술 압축시켜서 필터를 만들었고 그냥 일반 숯에다가 돌을 섞어서 흔들어보면 흔들어진다. 역삼투압식은. 그렇기 때문에 물이 수로가 생겨서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세계 1위 이스프링 정수기를 잘 마시면 어때요? 심장 건강, 신장 건강 하고요. 하루 1kg일 때 내가 30ml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적정 수준의 물인 야갈카리, 이스프링 정수기 물을 많이 드시고 태아 건강에서부터 모든 사람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정수기로 가족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